네, 뉴스플러스 기자들의 뒷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이죠. 뉴스 외전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함께 진행을 하게 되고요. 오늘은 또 어떤 기자분께서 또 재미있는 소식으로 뒷이야기 전해주실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이 스튜디오를 화사하게 밝혀주시는 화장을 이런... 좀 빡세게 했더니. 그럼요. 네. 오늘 또 제가 존경하는 우리 선배님께서 와주셨는데요. 증권부 문영민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먼저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증권부 나름 아이돌을 맡고 있는 어허! 문영민 기자입니다. 아이돌, 비주얼을 담당하고 계시는 문영민 기자님 오늘 자리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41분이 시청하고 계세요. 많이 시청하시네요. 네. 그럼요. 더 많은 분들이 시청하실 수 있도록 뉴스플러스 보시던 분들 좀 얼른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재밌게 뉴스 외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임님 들어와 주셨네요. 뉴스 와전 아니고요. 이게 볼 수 있구나. 그럼요, 실시간 여러분. 댓글로. 네. 안녕하세요. 실시간으로 저희 지금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질문 주시면 또 우리 문 기자님께서 바로바로 답변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 오셨는지 출석 체크도 할 테니까요. 많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칩멍크님도 오셨고요. SK님도 저희 오셨고. 상큼하대요, 둘이. 네. 오늘 상큼 열매 먹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문 기자님께서 자리해 주셨는데 오늘 리포트 어떤 내용이었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리포트는 이 테슬라가 이제 현지 시간 19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이틀 뒤 새벽에 이 AI 데이라는 거를 해요. AI 데이. 테슬라가 매년마다 땡땡 데이라고 해서 뭐 배터리 데이나 인공지능 데이를 19년부터 해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AI 데이를 한다라고 하면서 과연 이 AI 데이가 테슬라나 또 우리나라 관련주에 어떤 긍정적인 주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를 좀 분석해보는 그런 리포트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이 AI 데이도 이 테슬라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벤트의 일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럼 과연 테슬라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주목을 하실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배터리 데이도 화제가 됐었잖아요. 배터리 데이 화제가 됐었죠. 네, 근데 그게 진짜 화제가 된 것처럼 맞죠. 아무것도 없듯이 불타버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좀 다를까요? 어떨 거로 보세요? 그때 배터리 데이 당시에도 우선 기대감이 엄청 났잖아요. 기대감이 엄청 났지만 그 기대감에 못 미치는 발표를 하면서 당일 주가가 조금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 날도 그 주가 하락이 이어졌었거든요. 이번에 AI 데이는 사실 지난 6월에 그 일론 머스크가 한 말에 의하면 인재를 채용하는 성격이 조금 짙은 이 채용 설명회가 될 것이다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큰 계획을 발표하기보다는 인재들을 좀 채용하고 그리고 우리 AI 기술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다 이런 거를 설명할 텐데 그럼에도 좀 핵심이 되는 거는 이 도조 컴퓨터라고 그게 일본 말인데 도조. 그 컴퓨터 이름이 도조 컴퓨터더라고요. 이게 테슬라에서 직접 설계한 자율주행 관련 이 빅데이터 슈퍼컴퓨터 이거를 도조 컴퓨터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현재 어디까지 개발이 돼 있고 또 앞으로 상용화는 될 것인지 그런 계획들이 발표될 것이라고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뭔가 있어 보이는 그 새로운 데이터, 빅데이터, 그렇죠. 컴퓨터 이런 거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이게 사실 또 기대감에 그치면 좀 아쉬운 서학 개미들도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서학 개미들 사이에서는 테슬라가 워낙에 인기가 많았는데 지금도 그런가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에 이 서학개미가 순매수한 1위 종목이 테슬라였고요. 2위가 애플이었습니다. 2위가 애플. 근데 이번에 7월 들어서부터는 좀 순위가 많이 바뀌었어요. 테슬라는 우선 순위권에도 없고요. 1위는 아마존, 2위는 그 알파벳이라고 구글의 지주회사. 그렇죠. 그 아마존과 알파벳이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이게 왜 이렇게 좀 서학개미에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가. 근데 물론 첫 번째는 지난해부터 좀 고점을 계속 갱신을 하고 올해 1월에 $900까지 찍고 이제 내려왔는데 이 주가 하락이 너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오르지 않는 종목은 담지 않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좀 매수를 조금은 꺼리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의 입 좀 조심해라라는 트위터나 이 SNS에 그런 멘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 관련해서 일론 머스크가 무슨 말만 하면 그 비트코인 주가가 이렇게 요동을 치기 때문에 좀 이런 불신
뭐라 그랬죠?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 그런 리스크도 좀 있었겠네요. 그런 리스크도 네.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지난해 9월에 이 배터리 데이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우리가 이만큼 양산을 할 거야라고 뭐 올해 계획, 내년 계획을 발표했는데 지금 그 계획에 좀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계획만 이렇게 좀 발표를 하는 기업인가? 좀 이런 위기감이 있어서 서학개미들이 좀 이 담는 거를, 장바구니에 담는 거를 좀 꺼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테슬라나 뭐 일론 머스크의 행보를 좀 봤을 때 포장을 좀 잘한다. 그렇죠. 네, 포장 능력자다. 맞죠.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사실 사업가들은 포장 잘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런 스킬도 좀 필요한데 맞습니다. 그런 걸 좀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런 점에서 AI 데이도 이게 약간 포장만 번지르르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원래는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뭐 제가 주가 추이를 좀 살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배터리 데이가 9월 22일, 23일 뭐 이쯤에 했었는데 그 배터리 데이를 하겠다라고 말한 그 3개월 전쯤부터는 엄청 계속 오르는 거예요. 정말 2배, 3배 이렇게 올랐는데 막상 배터리 데이 때 별로 발표 내용이 없어서 그렇죠. 이게 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이렇게 흘러가려나라고 주가 차트를 봤더니 이제는 좀 서학개미든 투자자들이 좀 똑똑해진 것 같아요. 두 이번에 번 별거 속지 없다. 않는다. 그렇죠. 두 번 속지 않는다. 그래서 뭐 예전만큼 이렇게 막 올라가는 그런 우상향 곡선은 아니었고요. 뭐 소폭 오르긴 했는데 최근에 또 미국 그 교통 당국에서 테슬라 이 전기차의 화재 사고를 전수조사하겠다. 전수는 아니었고요. 한 76만 대 정도가 됐는데 좀 조사를 하겠다라고 그저께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AI 데이가 이제 나오더라도 한다고 해도 그 기대감보다는 지금 이 조사가 만약에 테슬라한테 엄청난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그 피해가 더 크다라는 생각 때문에 좀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좀 지금 주가가 좀 주춤을 했다라고 하면은 좀 이 지난해를 좀 비교를 해서 봤을 때는 수익률이 좀 괜찮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듣던 명성과 좀 다른 이야기여가지고 실제로는 어떤가요? 수익률 차원에서도 좀 별 볼 일 없는 수준인지 아니면 그래도 수익률은 좋았는지 지난해 지난해를 한번 볼까요? 뭐 지금 제가 말하면서도 이게 좀 웃음이 나는데 지난해 뭐 트윗이나 아니면 트위터나 아니면 뭐 네이버 이런 검색창에 테슬라가 모든 그 검색어를 뚫고 항상 상위권을 차지했대요. 근데 그랬죠. 보니까 몇 퍼센트 올랐을 것 같아요, 1년 동안? 1년이면은 뭐 그래도 테슬라니까. 예, 서학개미들의 사랑을 받았던 테슬라니까 그래도 한 500%? 500%를 훨씬 500%? 뛰어넘습니다. 제가 얼마나? 알아본 결과 719%가 올랐는데요. 719%. 이게 좀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예, 부자가 될 수 그렇죠. 있었는데 저는 여기 있는 걸 보면 테슬라에 넣지 않은 걸로 여러분들. 저도 여기 있는 걸 보면 테슬라에 네. 넣지 못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근데 또 올 들어서는 그러니까 지난해 719%가 올랐지만 올해 들어서 이 7개월간은 마이너스 3% 정도 마이너스 네. 3%요. 그래서 좋지 않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뭐 이번 AI 데이 때 사실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지 않는 측면이 좀 있고요. 그래도 조금은 기대가 되는 거는 지금까지 이 전기차나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이 좋진 않았어요. 네. 올해 상반기 들어서부터 굉장히 순환매가 좀 많이 빠졌고 예. 그래서 이번 AI 데이를 기점으로 순환매가 들어올 시기가 됐다라는 네. 평가가 있어서 좀 다시 좀 순매수의 기세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지난주 이 서학개미 순매수 금액을 봤더니 1291만 달러를 서학개미가 순매수를 했는데 테슬라를 3위로 다시 올라섰어요. 또 그래서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이걸 보면 똑똑한 서학개미들이 왜 테슬라를 샀을까? 좀 지금 저점 매수라는 이런 생각에 샀을 수도 있고 뭐 AI 데이 때 엄청난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살 수도 있지만 아무튼 지금 좀 많이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보내주신 반응을 보니까 뭐 테슬라에 대한 좀 갸우뚱한 반응들이 좀 있는 그렇죠. 것 같아요. 저도 김지민님, 갸우뚱해요. 네. 테슬라는 1위인데 살 걸 그랬남?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시고 또 포장만 번지르르 한 것 멈춰 이렇게 멈춰.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라임님께서도 두 번은 안 속는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그 라임님이 기자님들 테슬라 보유 중이라고 쓰셨는데 듣고 저는 안타깝게도 그 지난해 그 수익률을 누리지 못했네요. 예. 저는 걸어 다닙니다. 면허가 없기 때문에 테슬라는 없고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오늘 이 테슬라에 대해서 또 관심 있으시는 수학개미 분들께서는 또 주의하시면서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과연 오를까? 또 AI 데이를 까봤을 때 어떤 게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되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오늘 또 처음 이렇게 뉴스 네. 외전 들어와 주셨고 네. 하시니까 앞으로도 잘하겠다는 의미로 한 가지 질문만 드리도록 삼행시 하겠습니다. 질문인가요? 혹시? 삼행시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죠. 네네네. 제가 삼행시로 이게 뽕을 뽑았기 때문에 이미 네. 공포증이 있어서, 네네네. 우리 문 기자에게 한국경제TV란? 이거 마지막에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제가 말문이 우선 막혔네요. 예, 우리 한국경제TV란 위에 계신 임원분들께서 항상 보고 계시니까. 보고 계신 예. 41명 중에 계신 거죠? 52명 중에 네, 임원분이. 그럼요. 계시죠. 한국경제TV 그럼요. 나한테 문 기자에게 한국경제TV란? 어려운데. 평생 친구다. 왜냐하면 뭐 이 회사를 계속 다니겠지만 예, 그럼요. 뭐 이 회사를 뭐 떠나더라도 어. 주식과의 증권 정보, 부동산 정보를 위해서는 친구처럼 항상 계속 지켜봐야 되는, 두고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켜봐야 되는 그런 친구가 아닌가 싶어서. 뭔가 말이 길어지는 네. 게 선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떠나더라도에서 약간 제가 할 말이 저는 없습니다. 여기서 뼈를 네네네. 묻을 겁니다. 네, 보고 계시죠? 예. 침이 입이 마르네요. 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재밌는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문 기자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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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다음 기자님 또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 가시지 마시고요. 지금 옆에서 지금 한국경제TV 이게 뉴스 예전 안 보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전화하셔가지고 지금 빨리 봐라. 이렇게 유튜브 빨리 지금 당장 보라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기자님 어떤 분이 오실지 여러분들도 같이 좀 예측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오신 분들 출석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지효 기자님께서 와주셨습니다. 네, 응원하러 와주신 것 같아요. 라임님 아직까지 자리하고 계시고요. 침멍크님 아직까지 자리해주고 계십니다. 또 김지민님께서 정답을 보내주셨어요. 여보세요, 빨리 뉴스 외전 시청하라. 이렇게 전화 지금 열심히 돌려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지금 또 다음 기자님께서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또 관심 많으신 포인트로 저희가 왔습니다. 지금 자리해주신 기자님은 정치경제부의 정호진 기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뉴스회전 나오시고 또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 어떻게 맞습니다. 지내셨어요? 2주 만에 왔는데 네. 지난주 휴가 보내고 왔습니다. 휴가 좋으셨나요? 네. 자기소개부터 먼저 해도 될까요? 뭐 자기소개 한 번 더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러신가요? 궁금하신 분들 얼마나 계실지 잘 모르겠지만 네.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경제부에서 이금융권 맡고 있고요. 장슬기 기자와 함께 뭐 카드, 보험, 저축은행 그리고 코인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 정호진 기자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럼 리포트 어떤 주제였는지 짧게 한번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오늘 저희 뉴스 보시면 맨 처음에 나왔었는데 머지 포인트 관련해서 네, 말이 많죠. 그쵸, 말이 많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었나요? 최근에 사실 뉴스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머지 포인트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10만 원을 충전을 했으면 이제 12만 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편하게 얘기하면. 네. 그럴 수 있는 상품권을 이제 제공을 하는 건데 여기가 이제 좀 법상으로 좀 적격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서 이게 좀 제한이 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뭐 편의점에서도 쓰고 식당에서도 쓰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었는데 이제 그 법적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식당에서만 쓸 수 있는 좀 이렇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할인이나 이런 혜택들을 볼 수 있는데 관심 많으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저도 약간 뭐 할인, 적립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맞아요. 생각하는 소비자 중 하나인데 맞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머지 포인트가 되게 유명한 거였을 것 같아요. 이용객이 얼마나 됐나요? 이용객이 총 100만 명 가량으로 오.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 추산이 되고 있고 사실 정말 뭐 주부분들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젊은 여성분들이라든지 뭐 되게 다양한 뭐 성별, 다양한 계층 이렇게 해가지고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서 사실 되게 유명해졌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제 여자친구도 뭐 쓰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소식을 듣고 그래서 저도 정말 개탄할 일입니다. 사실 네. 저도 좀 마음이 좀 그랬던 게 왜냐면 네. 제가 또 이쪽을 또 들여다보고 있는 그러니까요. 기자인데 어머나 또 세상에. 이 친구가 이렇게 10만 원 막 뭐 금액이 엄청 크진 않은데 그래도 10만 원, 13만 원 10만 원이 왜 작은 돈 절대 네,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이걸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네, 근데 그랬습니다. 더 열심히 또 여자친구를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 그렇죠. 상황이 됐네요. 네. 취재도 더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기자는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태를 좀 바라보고 좀 해야 되는데
조금 그래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아무래도 좀 속상한 마음도 더 그렇게 크고. 되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20%가 큰 금액이긴 하지만 이 할인을 원하시는 분들은 네. 그 사실상 뭐 이렇게 넉넉하신 분들보다 내가 좀 더 아껴가지고 잘 살아보자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이용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피해자분들은 좀 어떤 분들이셨어요? 저는 피해자 모임 그 카페에서 좀 이렇게 제보를 좀 많이 받아봤어요. 근데 한 분이랑 통화했었던 분은 그 가정주부 분이신데 뭐 이게 원래 뭐 이마트나 뭐 한도가 없이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마트에선 하루에 한 번 3만 원씩밖에 못 써요. 그렇다 보니까 근데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하려면 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뭐 남편분 계정까지 파가지고 뭐 둘을 뭐 나눠서 계산을 하고 좀 이렇게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뭐 그런 분도 계셨고 또 카페 글을 보면은 뭐 자기는 뭐 연금 같은 거 조금씩 받으면서 그거 좀 더 아껴보려고 뭐 머지포인트 이렇게 결제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너무 좀 이렇게 돼서 안타깝다 좀 이런 분들도 계셨고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사실 그렇죠. 이게 좀 더 이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살아보려고 하셨던 분들한테는 좀 더 큰 좀 피해로 다가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 머지포인트 사태가 이렇게 딱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 담당은 어디인가요? 머지포인트 이 문제를 좀 책임져야 되는 곳이. 머지포인트를 책임질 수 있다고 하는 게 좀 애매한 게요. 좀 모호한 게 그 머지포인트가 전자금융업자라고 해서 등록이 됐으면 이제 금융당국에서 뭐 금융회사고 이러니까 좀 단속을 하거나 뭐 어떻게 얘기를 하거나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전자금융업자로 등록이 안 돼 있고 이제 상품권 발행업이라고 봐가지고 그래서 좀 금융당국에서 아까 뉴스에서도 저희가 다뤘지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금융당국에서도 이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웠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또 제가 이용우 의원님 아까 뉴스에 나온 그분도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그분은 얘기하는 게 이게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그럼 단속이 좀 어려운가요? 라고 여쭤보니까 그러면은 그 리스크를 좀 더 키워야 된다. 그 등록을 안 할 경우에. 그래서 뭐 징벌적 손해배상처럼 좀 더 뭐 10배, 뭐 몇 배 이렇게 준다든지. 재발을 막기 그렇죠. 위해서는. 또 소비자들이 만약에 피해를 봤을 때는 좀 막 10만 원이다 이러면 환불하는데 뭐 2년 걸릴 것 같아요. 3년 걸릴 것 같아요. 이러면 많이 안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좀 약식으로 해서 좀 하자는 얘기도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지금 뭐 머지포인트 얘기가 나오니까 댓글도 좀 많이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머지포인트 저희 뭐 기자분 중에 한 분도 3만 원 피해를 보셨다고 뭐 그래요? 예, 이런 소식도 나와 있네요. 그래서 좀 주변에 100만 명의 이용객이 있었으면 주변에 그쵸. 좀 잘 찾아보면 또 머지포인트 피해자분들이 쉽게 또 보였을 것 같은데 이분들 어떻게 뭐 좀 구제가 되나요? 이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데 네. 사실 환불이 단시간 안에 끝나긴 어려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재무적인 상태도 그렇고 또 사실 가서 현장에서 뭐 환불 받으신 분은 뭐 몇 분은 48%밖에 못 받았다. 뭐 온라인으로는 90% 받았다. 근데 이게 기준도 되게 모호하고 원래 얘기하는 거는 뭐 최대 기준인 뭐 90%로 했고 현장에서는 최저 기준인 60%인데 그걸 뭐 결제할 때랑 그 바우처 상품권으로 쓸 때랑 그게 뭐 80%니까 복잡하구나. 뭐 60에 곱하기 80 하면 48%고 근데 그게 또 현금이 없어서 24%로 나눠가지고 1차, 2차로 나눠서 준다.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게. 그렇구나. 네. 그래서 오늘 좀 그 반발도 많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 모이셨던 피해자분들이 되게 많았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네네네. 그 자리 직접 갔다 오셨잖아요. 제가 직접 간 건 아니고 예, 네. 예. 제가 지난주에 휴가 중이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네. 이렇게 뉴스 언론으로 이렇게 접하다가 저도 네. 이제 막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저도 저거 되게 내 뉴스 같고 내가 더 취재해야 해야 될 것 되는데, 같고 예. 막 이렇게 열정보이가 돼가지고 막 전화했는데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웠던 게 이 머지 분들도 좀 사태가 좀 이렇게 좀 심각해지는 것 같으니까 좀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회사에. 그래서 홍보 담당으로 들어오셨던 분이 뭐 얘기해도 되나? 최근에 이렇게 합류를 하셨다가 또 이렇게 나가서 직원들의 이직도 좀 많았고 또 그런 오늘 부분도 아침에도 있구나. 그래 제가 본사도 갔다 왔는데 네네. 이게 다 비어 있고 막 뭐 컴퓨터 다 꺼져 있고 막 바닥에 상자 이렇게 널려 있고 그렇더라고요. 좀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이렇게 좀 어두운 이야기를 마칠 수는 없으니까요. 또 저희 정 기자 보내드리기 전에 저희 맞춰야 되나요? 네, 정 기자에게는 한국경제TV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저한테 어떤 한국경제TV 요. 마인드로 회사를 다니고 계신지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네. 가슴이 먹먹해져가지고 생각이 나질 않더라고요. 차오릅니다. 사실 네네네. 근데 언제라도 함께 보고 네. 함께 웃을 수 있는 친구 아니겠습니까? 아유, 한국경제TV. 여기 우정을 많이 노리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럼 우정으로 이행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정으로 이행 씨요? 친구라고 하셨으니까 우진이는 우진이 누구신가요? 네.
정호진 기자의 동생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진아 안녕. 아, 네. 동생분도 지금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네, 오늘 뉴스 외전도 이렇게 머지 포인트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네. 정 기자님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가시기 전에 또 우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린다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린다고 한번 네. 말씀해 주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 외전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뉴스 외전 이 시간에요. 여러분과 함께 할 테니까요. 꼭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